we need lower rates to fix our banking system to get the yield curve to be normalized again, which is short-term rates lower than long-term rates. And that's going to be just the mother of all bull markets.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가격이 빠지는 듯 하다가 반등을 해주었죠. 올해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랑 약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른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 이유와 이후의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단기 시황 보고 갈게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저항들을 거침없이 돌파해주면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전고점을 넘기지는 못하고 살짝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5일부터 오늘까지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비트코인이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조급함을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력의 선택지는 2가지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대로 횡보를 하다가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것과 여기 제가 올려드린 브리핑에 있는 청산맵에 있는 이 롱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훨씬 더 밑으로 내렸다가 터트리고 가든가인데 66시간 동안 내렸던 걸 빠르게 말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열을 해소하는 움직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리가 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번 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승인날 하락을 했었죠. 이 부분을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뉴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를 준비하면서 1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전했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정리해서 올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 양은 이더리움 신탁 ETH 보유량의 10%에 달합니다. 이 이전 과정은 현물 이더리움 ETF 거래 대비를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며 오히려 ETF를 통해 32억 달러에서 4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ETF 승인된 첫날부터 ETH1을 계속 매도했죠. 이 정도면 경상도식 표현으로 농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앞 기사에서 안 판다고 해놓고 계속 던지는 건 완전 기망이죠. 진짜 그레이색이네요. 첫날에만 순유입이고 2일, 3일은 계속 순유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눌렸던 건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이러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도 같은 양상이 벌어졌었죠. 승인이 되고 계속 팔아서 5만 불 가까이 갔던 가격이 4만 불 아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락률로만 보면 약 20%가 조금 넘는데요. 왜 그레이스케일이 ETF 승인 때마다 이런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GBTC와 ETF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겠죠. 제가 이 영상 저 영상을 봐도 그레이스케일이 유출했다, 그레이스케일이 팔고 있다 이야기만 해주지 왜 그런지는 아무도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둘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2013년 미국에서 탄생한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입니다. DCG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만들었고 2014년부터 마이클 소넨샤인이 CEO인데요. 마이클 소넨샤인은 JP모건 시큐리티에서 금융자문사로서 고액 자산가와 기관을 담당했었고 그레이스케일을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관리 회사로 성장시킨 주요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약 80조 정도 되는 자금을 운용 중이고 이 중에 약 50조 이상이 GBTC죠. GBTC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약자인데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신탁을 말하는데 투자자들은 GBTC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GBTC는 폐쇄형 펀드로 운영되며 새로운 주식 발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ETF인데요. 개방형 펀드로 운영되어 주식 발행과 상환이 자유롭습니다. GBTC는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GBTC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 가능하고 현물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거나 더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ETF는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 현물 가격과의 괴리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관리 수수료도 훨씬 비쌌죠. 그리고 GBTC는 거의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ETF는 더 넓은 범위의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수수료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잠깐 제 이야기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달 제 목표가 구독자 5,000명 달성하기 했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00명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구독자 5만 10만 명 채널을 봐도 그냥 뉴스
퍼나르기에 그치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저는 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루 12시간 이상을 자료 수집하고 리서치하고 선별하는 데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단 1초만 투자하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신다면 다음 영상도 기쁜 마음으로 12시간 열심히 서치해서 좋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에 말씀드린 이유들로 그레이스케일이 GBTC와 ETH1을 매도해서 현물 ETF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며칠 동안에 급락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서 가격이 좀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게 없는 것은 기존의 GBTC와 ETH1을 ETF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전환이 되고 나면 비트코인 눌리고 나서 사상 신고점을 갱신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멱살을 잡고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이더리움 연구원인 비벡 라만의 말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는 이더리움의 역대 최고 강세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벡 라만은 주로 이더리움의 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이며 이더리움 기술적 발전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이 비벡 라만의 발언이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만은 올해 하반기는 최근 역사상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명백한 강세 체제가 될 것이라고 하니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에서도 중요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채굴자들의 항복과 시장 회복 시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 지표인 해시 리본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 중 하나인 30일 이동 평균선과 60일 이동 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2023년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발생을 했고, 과거에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이 약세 구간인 이 빨간색 부분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시 리본의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비트코인 수직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눌림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해서 신고점에 달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비트코인 해시 리본 골든 크로스가 맞물려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서서히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부분이 비트코인 수요에 대한 증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도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나갈 때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크게 상승했었고, 최근 하락 때 아래에 있다가 이번 반등의 고개를 지켜들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살아나려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인 테더의 유동성도 살아나야겠죠.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비중이 큰 USDC와 USDT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역시도 크게 상승했었죠. 그리고 이번 4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비트코인이 횡보와 하락을 반복하는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도 역시 많이 낮아졌었고,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웅덩이가 만들어지고 상승을 했을 때 더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웅덩이들이 만들어지고 상승했을 때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장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후반기 장을 이야기하면서 중국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달에 가상자산 금지 정책 해제 기대감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고, 이 중국 시장이 들어올 때의 유동성 파이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체크해보고 가야 됩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해제가 확실시 된 건 아니지만 현재 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금융 위기를 상당 부분 완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스틴 선의 인민법원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은 영향력을 확대해서 중국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은 중국이 크립토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에 재진입을 하게 된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규모 자금이 흘러들어와 유례없는 불장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중국에서 930억 달러의 유동성 주입 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데이터가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주입 시기를 보면 2020년 8월 11일, 21년 8월 31일, 22년 8월 31일, 23년 8월 28일 거의 1년 주기로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까지 유동성 주입을 기다릴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8월에 접어든 현재 중국이 또다시 주기적인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급격한 경기 부양을 시작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금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철회하게 되면 미국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유동성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비트코인 매수량을 보시면 유럽은 양수로 전환되었고 아시아는 아직도 마이너스죠. 이번 장은 아시아 쪽에서 힘을 많이 못 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4월 초부터 7월 초까지 횡보하는 동안 이 구간에서 아시아는 다 팔았죠. 그리고 아시아가 던진 물량을 미국이 다 흡수한 모양입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한 나라가 미국이어서 그런지 미국의 매수량이 살아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유럽, 아시아, 미국 세 개의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의 매수세가 살아났을 때 비트코인이 제일 활발하게 상승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아난 미국의 매수세를 봤을 때 다가오는 8월도 좋은 흐름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또한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3%까지나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0.25%를 하느냐 0.5포인트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금리 인하를 9월에 한다고 봐야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이 좋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상승장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B가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비트코인은 곧 떡상할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 7가지 근거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됐다. 반감기 이후 3개월이 지났고 RSI 67에서 이륙 준비가 완료됐다. 그리고 200WMA에서 38K 이상 상승, 실현 가격은 높고 상승 중이며 65K 구간은 지지 구간이다. 높은 실현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90%의 비트코인 투자자가 수익 중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플랜 B의 주장에 따르면 이 7가지 근거들로 이제 막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끝으로 차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주봉으로 설정해서 라인 차트로 바꾸면 지금 이렇게 컵 앤 핸들 패턴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패턴은 상승 패턴 중 하나인데 단기간에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려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 만큼 이 컵 앤 핸들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신뢰도는 클 수 있는데요. 이 패턴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는 컵의 깊이만큼이기 때문에 추정해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12만 불에서 13만 불, 우리 돈 약 1억 6천 정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는지는 가봐야겠지만 저는 시간 문제이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중간에 조정과 하락은 반복될 수 있겠지만 진짜 불장이 올 때까지 잘 견뎌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그레이스케일 때문에 하락은 나왔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결국은 대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자금까지 유입이 된다면 이번 물량은 유례없는 대상승장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 이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이자 투자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다. 모두 성공 중인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